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지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강문 김남조. 가을을 감고 우리 산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기폭처럼 펄럭이고 태양은 익은 석류처럼 파열했습니다. 당신은 낙엽을 깔고 향수를 처음 안 소년처럼 구름을 바라보고 나는 당신과 가을을 느끼기 한때 죄를 잊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벗었음을 알던 옛날 에덴의 경이 같은 것이 분수처럼 가슴에 뿜어오르고 만산 피 같은 홍역, 만산 불 같은 홍역, 아니 만산 그리움 같은 홍역에서 모든 사랑의 전설들이 검붉은 포도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청량한 과즙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이 스쳐갈 뿐 사방 광막한 하루의 천지가 다만 가을과 당신만으로 가득 차고 나는 차라리 열병 앓는 소녀였으며 사랑한다는 건 참말로 사랑한다는 건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을 숨막히도록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 응열처럼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나는 비수처럼 한 이름을 던져 저기 피 흐르게 태양에 꽂았으니 그것은 이 커다란 우주 속에서
내가 사랑한 그 으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노인의 유언장.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었다. 그런데도 장성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갯작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 유리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튼한 자물쇠를 채웠다. 그 후 아들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노인은 별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조사해 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다. 아들들은 생각하였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은보화일 거야. 아들들은 그때부터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죽었고 아들들은 드디어 그 괴짝을 열어보았다.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아들은 화를 내었다. 당했군.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동생을 향해 소리쳤다. 왜? 괴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적막한 시간이 흘렀다. 1분, 2분, 3분.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은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옛 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내며 짜증을 냈다. 그는 아내와 타협을 했다. 유리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막내 아들은 그것을 읽다가 꺽꺽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소리. 그의 아내와 아들, 딸도 달려왔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이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사금팔이 유리조각 같은 기억. 아, 내 아들들만은 나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하기 나같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딸도 그 글을 읽었다.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아들딸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내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들 집안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